명남준 씨의 장례식이 오늘 새벽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유명 예술인들이 대거 참석해 거장과의 작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업적은 성공적인 관련된 지위를 늙을 때까지 유지했다는 것이라면서 급진적 아티스트가 사회 중심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 세계적인 설치예술가 장 크리스토 부부 등이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Thank you, Namjoon, for being you. You made the world wiser with your presence. 백남준 선생이 2006년 1월 29일 날 작곡하신 거죠. 네.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향소를 마련했고, 그리고 이명환 씨가 2월 3일 추모 행사, 그러니까 추모 행위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월 3일 이전에도 추모 행위를 하셨죠? 네. 타계 소식을 접하고 저는 DMZ 최전방 학당강 최북단에 가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퍼포먼스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이렇게 조화도 보내고 그랬네요. 작품 제목이 Up Ice Bicycle. 그래서 합성어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름은 아티시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얼음 위에 자전거로 지치면서 만들어지는 예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분향소를 만들어 놨고요. 네네. 다다익선 앞에 있죠.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다다익선이야말로 국립현대미술관 얼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분향소 앞에다가 아티시클을 놓고 그 앞에는 저렇게 까만 천을 놔두었는데, 까만 천이 지금 의미가 뭐죠? 네. 조문을 표하는 나비 넥타이겠죠. 그래요. 나비 넥타이. 예, 그거를 거기다 앞에다 놔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묵념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분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조문을 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전통적인 어떤 관념에 의하면은 이렇게 분향소만 따로 만든다는 게 큰 어떤 의미는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향도 하고 조리도 이렇게 표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명남준 씨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과 감동과 그리고 인상을 남겨주었는지 그걸 잘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백 선생님이 평상시 추구했던 모든 그런 남기신 작품들이 대중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작품적인 거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형태인데요.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 아티시클을 가지고서 얼음 위에 가서 지치고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긴다. 이러면 전체 구조 자체가 단순한 스토리라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토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편집할 때 주로 쓰는 말이긴 한데, 일단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어떠한 다른 복선 없이 단순한 어떤 이야기 줄거리를 가진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동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혼자서 하는 그런 행위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명환이라고 하는 행위자가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말하자면은 그것이
이야기고 행위고 작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토리라인 그리고 단선적인 동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역시 백남준의 이벤트 미학과 너무 닮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환 씨야말로 사실 이런 추모 행위거나 아니면은 백남준과 연관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가장 적임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어떤 스토리라인 그리고 단선적인 동선 이런 것들은 백남준의 미학 이전에 또 다른 어떤 연관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백남준이 존경에 마지 않았던 스승이자 친구이자 후견인이었던 존 케이지죠. 네. 백남준이 처음 행위를 했던 것이 1959년인데 뒤셀도르프의 갤러리 22에서 열렸던 행위의 이름을 존 케이지에 바치는 경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경의 뜻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을 잘 엿보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1960년에는 켈런의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아틀리에서 거기서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구를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 행위에서 백남준은 식별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피아노를 드시고 그리고 존 케이지와 데비 튜더의 머리에 샴푸를 붓습니다. 그리고 존 케이지를 속옷하고 그리고 자신의 넥타이를 가위로 자릅니다. 이런 행위들은 다들 나중에 두고두고 백남준의 아주 특별한 그런 징표처럼 여겨지지요. 그런데 이게 기행이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뒤에 사상적인 배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존 케이지의 소음, 무용지용, 그리고 이벤트 미학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음 또는 화음에 반하는 말이죠. 시끄러운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쓸모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쓸모가 있다. 이런 사상인데요. 이러한 사상들은 원래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 그리고 장자 남화경 주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괴사를 결정짓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맥노톤의 번역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 소개가 되죠. 그 사상들을 존 케이지가 받아들여서 무용지용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화된 그런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 바로 예술가들이 버려진 걸 찾아내서 작품화를 승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버려지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가들의 어떤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예술가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하자면은 백남준에게도 영향을 주고 백남준이 몸담았던 플락서스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나비 넥타이, 대형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목에 두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의를 상징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그렇죠. 담고 있겠죠. 조의를 상징한다. 네. 일단 그게 먼저 큰 의미가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행위의 오브제가 되죠. 네. 그렇죠. 네. 일종 소독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행위 자체의 상징이자 그러니까 심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류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다 하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역시 단선적인 스토리라인 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벤트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벤트는 아시죠? 존 케이지가 1952년
그 블랙 마운틴 컬리지에서 처음으로 열었죠. 네. 그게 보면은 반선적인 단일 행위가 단순하게 집적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백남준이 몸담았던 플럭서스에서 아주 굉장히 큰 어떤 사상적인 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플럭서스에는 백남준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백남준이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존 케이지 이벤트 백남준이라는 것들이 플럭서스 사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실 백남준을 그리고 백남준의 행위를 플럭서스하고 연결시키지 않고는 이야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에 궤적이 생기는데,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위가 직접적이 돼서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렇죠. 그게 어떤 번역이 돼 버린 네네. 그런 드로잉화된 거겠죠. 그렇죠. 행위가 여러 번 겹치고 해서 그 시간들이 집적이 되어서 네.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그 궤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행위의 결과로서의 궤적이 만들어져서 그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명환 씨의 권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명환 씨의 금시대입니다. 사유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는 여기 또 다른 작품인데 다시 다다익선으로 갔죠? 네네. 아니 다다익선의 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거기 저기 백남준 씨의 작품이 아니고 이명환 씨가 이렇게 등에 메고 있는 모니터가 그렇죠? 네네네. 네. 앞쪽에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그 카메라를 쓰셨죠 아마.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서 재생이 되고 그리고 뒤쪽 모니터를 통해서 보이죠. 제가 특별히 제작한 고맥박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작품입니다. 예,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또 다르군요. 네. 예. 아무래도 엘렉트로닉이라는 작품 자체가 어떤 전자상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비디오 작품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은 아주 재밌어하죠. 네네. 예. 그러니까 백남준 씨의 작품 경우에 대부분 작품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고정되어 있는 작품들을 행위라는 이름으로 이명환 씨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네. 말하자면 동선을 확장을 했다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런 개념에서는 장딜베 살아있는 조각이 그런 개념을 많이 반영시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백남준 선생이 추구하는 비디오 아트 세계에서 그런 계열의 작품하고 또 제 몸 자체가 이동 수단이 돼서 모빌 아트라는 개념을 더 추가를 했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적인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고 네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행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역시 그 백남준 작품하고는 좀 다르긴 다르네. 저게 제목이 박동이지. 박동이라고 네네. 그러죠. 박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박동? 그렇죠. 네. 심장의 맥박에 제목이 의해서 맥박에 의한 박동. 네. 다다다다 소리도 들리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표시할 때는 하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다양한 중층적인 마치 입체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어떤 뭐 메커니즘 같은 게 있을 텐데.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꺼졌어요? 네, 잠자고 있는 시간이죠. 어허. 잠은 자도 심장은 박동을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네네. 꺼졌네 아주? 아니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려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기 꺼지는 그것도 역시 작품 일부분이군요. 네네네. 그죠? 와. 그러니까 백남준 시장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쉴 새 없이 벌어져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명상적인 시간 같은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기계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거고 저는 저의 어떤 그 마음에 의해서 저기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선적인 행위라는 각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명환 씨 행위도 상당히 여러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나온 건 인연인데, 그죠? 네. 통일영은 국토순례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전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네네. 국토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동선을 연장하고 내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커닝햄의 말레단트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현대 무용가라고 그냥 부르는 조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매스 커닝엄은 이제 1952년 존 케이지 이벤트에 참여했었죠. 여기 이렇게 쭉 굴러간다 이런 뜻이죠. 네네네. 가장 단순화된 환을 어떤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조각 작품이죠. 그래요. 여기 여자는 같이 이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보자로 재학 시절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아마 이게 다른 작품 같은데 지금 뭐죠? 네. 팔도강산 태극기 물결. 초미니 태극기 60개를 60주년 강복 60주년을 맞이해서 네. 퍼포먼스했던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이명환 씨 작품의 특징 같아요. 그리고 브란덴 문,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닫힌 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브란덴 브루크 문은 아무래도 통도, 통도. 그리고 북한의 어떤 개방하지 않는 그 굳게 닫힌 마음, 그런 이념들을 의미를 담고 있죠. 저 작품 그러니까 자체. 그 행위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순회했다. 네, 16일 동안에 한 약 전국 3면을 다 돌았으니까요. 그게 거의 2,000km가 넘게 돌았죠. 아무래도. 이건 공기 공기 갤러리죠. 예. 공기 갤러리인데 저게 의도는 수상 가옥이 되겠죠. 저 안에 뭐 사람이 들어갈 수 네네네. 있습니다. 추모 행사에 준해서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쭉 이렇게 보여줬는데 참 이번 행위에 상당히 감명 깊었던 부분들입니다. 추모 의미를 모두 경건하게 새기기 위해서 특별전에는 모든 관중들이 함께 참여하고 사진, 비디오 등을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사진 참 못 찍게 해왔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쪽에 이제 특별한 어떤 배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취재도 상당히 협조적이었는데요. 행위는 어땠습니까? 네, 행위도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그 안에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사실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전환을 꾸밀 수 있을 정도라면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작품 많이 이렇게 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그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가장 오래된 TV 이런 건 사실 텔레비전이라는 메커니즘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상당히 서정적인 그런 느낌 같은 걸 주죠. 네.
그리고 사섬이라는 건 사실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 옛날 그 초원 루트 그 조상들의 무역로 이런 교역로 이런 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명환 씨가 마이크를 잡고서 지금 어떻게 네, 참여 TV요. 네네. 그래요. 참여 TV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탁탁 치고 있는데 음파에 의해서 거기에 작용이 보여지는 아하. 예, 그런 현상이긴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때리는 게 더 네, 더 멋있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중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두드려 줘야지만 또는 아니면 소리를 내줘야지만 그게 반응이 나는 텔레비전이다. 네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네네.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이긴 해요, 그죠? 이 색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보라, 백남주는 꼭 제기한다 이렇게 썼군요.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 저기 써놓으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색디 자체가 백남준 선생이 추구하던 전자상자, 텔레비 수상기라는 의미, 작가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예. 그래요. 이렇게 작품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백남준 선생의 작품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다변화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정적이면서 또 고정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고 이명환 씨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중간에 명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서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기동력 자체가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차 위에 그렇게 네. 모니터를 올려놓고요. 또 새도 이렇게. 저것도 동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모니터 운전도 하시는 예, 운전하면서 저것도 모빌 아트로서 개념을 담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 더하기 자동차. 네. 그리고 그 위에 모니터 이런 거 되는 거죠. 이 작품은요? 빛의 개념. 저건데 눈동자죠. 예. 눈동자에서 저기 보면 볼록 렌즈, 볼록 거울 같은 예. 그런 거하고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비춰진 반사된 빛의 그 빛의 개념을 담고 있죠. 이 작품은 불 투시된 인체 이렇게 제목이 되는데 저게 파리에서 했던 겁니다. 1998년대 빛의 개념. 그래서 지구의 4대 요소 중에서 불 중에서 불을 다시 전자, 전기 의미를 담고 그래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이게 다다익선의 한 부분을 뺀 것 같은 네네. 그런 모니터하고 결국은 같은 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단선 구조의 행위 그리고 단선 구조의 비디오가 기동력과 결합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이제 모빌 아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해석 그것이 이명환 작품의 어떤 큰 장점이고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예술가들의 창의력이 대단한데 저거 특허 내셨어요? 박사님께서 내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아주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겠군요. 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